한마디로 NTC는 영양을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 컨셉, 영양을 전달하는 방식이 특허고, 영양소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세포 수준까지 몸의 내부와 외부에서 정확하게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이 NTC라는 이런 개념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NTC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학습 동영상을 활용해서 보시고요. 제 개념 좀 잡아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은요,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장이에요. 자, 보시면 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 중에 이 장은요, 식물의 뿌리와 같은 게 장이에요. 식물의 뿌리가 썩으면 그 식물이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병이 나지요. 잎사귀가 뭐 문제가 생겼어. 그게 잎사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뿌리가 썩으면요,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잎사귀까지 영양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잎사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잎사귀 눈에 보이는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뿌리를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생리학, 영양학도 좀 아셔야 되는데, 기본의 상식, 건강 상식은 있어야 된다. 어떤 거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 음식에 하는 영양소가 어디서 흡수가 되냐? 장에서 흡수가 된다. 식물의 뿌리 같은 게 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어요. 우리가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는 어디서 흡수하죠? 폐에서 흡수하죠. 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이 폐와 장이에요. 폐에서는 산소를 흡수하는 거고, 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와 산소가 어디서 만나요? 즉 혈액으로 모입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 운반하는 거죠. 그런데 1차 관문이 장이에요, 장. 근데 장이라는 거는 이런 영양소들을 수용성 영양소만 흡수하게 돼 있어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B라든가 비타민 C, 자, 이러한 이 두 개 영양소는 수용성 영양소예요. 이 두 가지는 장에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지용성이에요. 즉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영양소들. 뭐 대표적인 게 코엔자임 Q10, 뭐 오메가3, 글루코사민, 뭐 이런 것들이 지용성 영양소인데, 비타민 E, 비타민도 지용성 비타민 A, 뭐 비타민 E 전부 다 지용성이죠. 이런 영양소는요, 이 소장에 바로 흡수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고 있냐? 간에서 나오는 담즙에 의해서 그게 유화돼서, 즉 담즙에 의해서 수용성화돼서 장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즙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흡수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흡수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장이 또 흡수가 되려면 소화하고 분해시켜야 돼요. 소화하고 분해시키는 게, 우리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전환이 돼야 장에서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환시켜주는 게 뭐예요? 그게 효소예요, 효소가 내 몸에 부족하면 그렇게 소화 분해를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흡수를 못 시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에 효소가 없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 부화를 못 시킨다. 응? 그럼 흡수를 못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위산. 내가 위산이 적게 나와도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못 시켜요. 예를 들면 특히나 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위에서 위산이 나오고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 단백질이 1차 분해가 돼야지 그게 장에서 또 나중에 장에서 뭐 트립신이라는 뭐 효소나 이런 기타 등의 효소에 의해서 그 프로테아제 이런 효소들을 위해서 흡수시키는데 일단 위에서 단백질 1차적인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되면요 장이 흡수를 못 시켜요. 가장 흡수하기 어려운 영양소가 단백질이고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이 흡수가 되려면 펩신에 의한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야 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위산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뭐가 문제냐 미네랄 특히나 칼슘 흡수를 못 시킵니다. 그 위산이 나와야만 칼슘을 이온화시킬 수 있어요. 미네랄은 이온화가 돼야 흡수가 돼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PM이 뭐가 다르냐? PM은요, 효소가 좀 적어도, 위산이 좀 적게 나와도, 담즙이 적게 나와도, 그런 거 독자적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기술. 이게 PM의 NTC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MS, 마이크로 솔브라는 기술. 나노 마이셀화 시키는 자, 흡수가 어려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 이게 마이크로 솔브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NTC라는 설명할 때 대표적인 기술 중에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거고 또 위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가 얼마나 탁월한 제품이냐. 리스토레이트에 물만 부어주면요. 리스토레이트에는 칼슘, 마그네슘, 뭐 철분 그런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만 부어주면요.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위산의 도움 없이도 내 몸에 흡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 제품이 뭐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양소를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PM은 기본적으로 PM에 대해서 공부할 때 효소가 무엇인지, 위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담즙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흡수를 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근데 PM은 위산, 담즙, 효소가 부족해도 흡수시킬 수 있는 기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건강할 때는 어떤 걸 먹어도 효과를 봐요. 약발이 들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안 좋으면 자, 내 몸이 건강하다의 기준이 뭐냐? 내 몸에 효소가 충분하고 내 몸에 위산이 잘 나오고 내 몸에 담즙이 잘 나오는 게 건강한 거예요. 흡수율의 측면에서는 효소, 위산, 담즙 흡수율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나오고 건강할 때는 어떠한 제품을 먹어도 효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흡수를 못 시킨다. 근데 PM은 관계없이 내 몸에 그런 대사 관계없이 흡수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PM의 제품은 세계 최고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 결론은. 근데 그 갖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재밌는 건요. 흡수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흡수했다고. 일반적인 제품은요. 특히 지용성 영양은요. 타블렛으로 섭취하면 5%밖에 흡수가 안 돼요. 캡슐 10%, 젤라틴 캡슐 15%, 액상으로 먹어서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PM의 제품은 독일이면 편해요. 거의 100% 흡수시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율이 세계 최고 흡수를 가지고 있고 근데 흡수되면 끝이 아니라 이 흡수된 영양소가 혈액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폐에서 흡수한 산소가 또 혈액으로 모이겠죠. 그 혈액이 운반을 하는데 이 혈액은 이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100% 흡수가 됐다고 해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고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즉 혈관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혈액순환에 결국 문제가 있으면 이 중도에서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혈액, 잘 보세요. 이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영양과 산소가 운반이 되는데 마지막 세포에 도달할 때 마지막 혈관이 뭐예요? 그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마지막 전달되는데 동맥과 정맥이 막히면 죽어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막혀가는 건 사람들이 바로 안 죽어요. 나이만큼 막힌다고 합니다. 10대는 10%, 20대는 20%, 30대는 30%,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가 되면 70%가 모세혈관이 막힌대요. 그러니까 70대부터는 내 몸 모든 부분에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50대라도 70대의 혈관 상태 갖고 있다면 병이 재발하겠죠. 그래서 병이 노출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PM의 제품은 이러한 모세혈관을 뚫어줘. 액티바이저가 비타민 B군인데 여러 가지 영양소들 측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NTC 측면에서는 액티바이저는 뚫어주는 제품이에요. 뚫어주는 제품. 즉 모세혈관을 뚫어서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해 주는 거고, 그리고 뮤노겐이라는 제품은요, 이 혈관 하나의 통로잖아요. 이 도로 공사를 해주는 게 뮤노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액티바이저는 도로가 막혀 있어. 막혀 있을 때 앰뷸런스가 삐뽀 울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차들이 비켜주잖아요. 그렇게 비켜주게끔 하는 게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게 액티바이저고요. 그런데 어떠한 도로가 망가져 있어. 그 도로를 도로 보수 공사를 해주는 제품이 뮤노겐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과 혈관에 의해서 이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 제품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세포에 도달했는데 세포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택배가 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줘야 돼. 즉 세포 문인데 이 문을 열어주는 기술도 PTC라고 하는 상간 이동 촉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영양소들이 이 세포막을 지나갈 수 있게 열어주는 기술도 PM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포도당이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흡수가 돼서 포도당이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돼서 세포까지 왔는데, 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 인슐린이 없으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에 못 들어가면 혈액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당뇨예요. 어쨌든 포도당이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쓰여서 에너지까지 만들었을 때, 또 에너지를 만들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영양소들이 다 필요해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당과 지질, 단백질, 물, 산소, 비타민 B군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액티바이저를 또 세포 에너지 주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타민 B군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뗄감으로 해서 영양소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때 미네랄과 비타민 B군이 없으면요 절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한마디로 NTC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하고 전달, 이동시키고 세포에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관련된 이 모든 과정에 이러한 특허 핵심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기술을 모아서 NTC라고 하는 거예요. NTC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그 NTC 기술에는 PTC라는 기술, 마이크로솔브라는 기술, 또 NGP라고 하는 기술, 영양소에 배합하는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70에서 80여 가지의 특허 기술이 모여서 군집되어 있는 것이 NTC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좀 드리고요. NTC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세포에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PM의 제품에는
이런 NTC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돼 있다.